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흔들리는 애니왕국 일본 제작사 40% 적자, 임금도 중국의 역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산업 전반적으로 하향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세계 강자로 불렸던 일본이 이제 그 명성이 흔들리게 되었죠. 애니메이션의 제작사 중에 40%가 적자 상태이고 애니메이터 임금 수준은 중국에 역전되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초대형 흥행이 잇따르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한 애니메이션의 해외 수출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니메이션 제작사 40% 적자입니다. 일본의 신용조사 회사인 제국데이터뱅크가 12일 발표한 업계 동향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2021년도, 2020년도 4월달부터 2021년도 3월달까지 결산해서 적자를 낸 기업의 비율이 무려 39.8%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일본 영화 사상 최대인 400억엔, 한국 돈으로 3,907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린 이후 대형 흥행작이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소계약사의 제작사의 난립, 그리고 이익 자체가 제작사에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이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의 제작사는 많은데 TV용 애니메이션의 제작 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캐파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캐파에 한정된 캐파에 너무 많은 제작사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이용한 제작사가 너무 많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작사에게 이득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매년 애니메이션의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일본 동영상 협회에 따르면 연간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타이틀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작사가 받는 제작비, 이것이 편당 1,000만에서 2,000만엔 정도로 수입이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방송사, 스폰서 기업 등 여러 투자자가 지금 제작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제작비를 여기에 지급하고 2차 판매 등의 저작권 수입은 이 제저작위원회가 가져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2차 판매에 대해서 수익을 완전히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고전 애니메이션이 세계 곳곳에 다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작사는 2차 판매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보다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의 인재 요입 중단입니다. 지금 임금 자체가 낮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인재 유입이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사의 경영난은 결국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사 자체가 이득이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애니메이터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 많은 임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무 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상황,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애니메이터의 평균 연수입은 440만엔, 약 4,300만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신입은 겨우 110만엔, 거의 도제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비, 여기에 살아갈 여건비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는 110만엔, 1,075만원이고 한 달 휴일은 5.4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의 쉬지 않고 일요일만 쉬고 일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을 만든 유명 제작사 매드하우스가 월 39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서 일본의 노동당국에서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죠. 우수한 인재 영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고연령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 중국의 베이징이나 항저우에서는 애니메이터의 월 평균 수입이 3만에서 3만 4천 위안, 한국 돈으로 580에서 657만 원에 달합니다. 이 단순 비교만 보더라도 일본의 애니메이터가 받는 수준이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일본 회사들이 중국에 하청을 주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자본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인수해서 중국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을 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은 가격에 더 고퀄리티를 만드는 일본 회사를 이용을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작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하청을 주는 대신에 직접 고용 비중을 높여서 작품의 질을 개선했다라는 것이죠. 제작위원회에서도 직접 참여해 2차 판매 수입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사 자체가 이 제작위원회에 참가가 되기 때문에 2차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터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신인 애니메이터의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반다이 남코는 경험 없는 초보자도 애니메이션 제작을 배울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이 애니메이션의 강국으로 지금 불렸었는데 이제는 애니메이션의 강국이 아닌 이제 하청 업체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일본보다 더 활성화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